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웨스트햄전 간단한 전술 리뷰 진행해보겠습니다. 타이틀을 갓동이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달아놨는데요. 이 말 그대로 이번 경기는 모에스 감독의 소극적인 경기 플랜이 유나이티드의 승리에 정말 많이 기여한 경기였습니다. 다만 공격진의 마무리나 전개 상황에서의 선택들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다소 아쉬웠기에 경기가 1대0의 팽팽한 상황으로 흘러갔을 뿐 유나이티드가 능히 2대0, 3대0으로 이겨도 무방할 그런 경기였죠. 경기 결과는 1대0, 크레그 더슨의 세트피스 상황 자체골을 제외하곤 골이 나오지 않는 경기였습니다. 경기 양상 자체가 잠그는 웨스트햄을 전반적으로 유나이티드가 두들기고 웨스트햄이 기회를 엿보며 역습하는 패턴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공격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수비적으로 웨스트햄의 역습을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막아세우면서 그리 나쁘지 않은 경기를 치렀다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 지표를 통해 살펴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나이티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지배하는 형태로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62.5%의 점유율과 90%를 상회하는 패스 성공률을 선보이며 웨스트햄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죠. 경고를 좀 많이 받긴 했지만 유나이티드가 공격에 많은 투자라는 시점에서 웨스트햄의 역습 전개를 파울을 통해 끊어내는 상황이 종종 있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만 역시 아쉬운 점은 이렇게 경기를 지배했음에도 유효 슈팅의 개수가 너무 저조했고 크로스의 성공률 역시 현저히 떨어졌다는 부분이겠네요. 양팀의 선발 라인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유나이티드는 래시포드가 깜짝 복귀했습니다. 경기 중 부상 부위인 발목을 부여잡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지만 풀타임을 성공적으로 소화했는데요. 덕분에 아마드 디알로의 선발 데뷔전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웨스트햄의 경우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백5 형태의 5-3-2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크레스웰과 도슨, 디오프가 최후방 백스리를 구성했고 좌우 윙백 위치엔 벤 존슨과 쿠팔이 나섰습니다. 데클런 라이스가 중원에서 후방 꼭지점 역할을 맡은 가운데 좌측의 수책, 우측의 마크 노블이 나서는 형태가 나타났죠. 공격진은 안토니오와 보웬이 치였습니다. 경기의 전술적인 포인트를 살펴보죠. 경기는 앞서 타이틀에서 언급한 대로 모에스 감독의 소극적인 경기 플랜으로 인해 유나이티드에게 유리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웨스트햄은 유나이티드와 지난 맞대결 이후 같은 기간 동안 4경기를 치르고 이번 경기에 임했는데요. 동일 기간 동안 유나이티드는 웨스트햄의 2배인 8경기를 치르고 부상자가 늘면서 로테이션 활용에 무리가 생기는 상황이었죠. 모에스 감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결과적으로 들 정도로 이러한 선택은 어디까지나 결과론이지만 분명 악수로 작용했습니다. 웨스트햄의 공격은 전반적으로 왼쪽이 크게 밀집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공격수인 안토니오가 넓은 위치까지 빠져나오며 공격이 가담했고 좌측 윙백인 벤 존스뿐만 아니라 좌측 스토퍼 크레스웰까지 오버랩하며 공격 지원에 자주 나섰죠. 크레스웰이 기본적으로 센터백 소화가 가능한 풀백 자원이기에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동시에 평소와는 좀 다르게 왼쪽에서 출전한 수책이 박스 안으로 진입하며 실질적으로 중앙 공격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자주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접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햄의 공격 상황이 애초에 그리 많이 나오지 못했고 마크 노블의 경기 관여도가 떨어지는 등 지나치게 편중된 공격으로 전술적 효율성이 다소 저하되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나이티드가 전반 초중반 동안 활용한 공격 전개 방식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었는데요. 유나이티드는 전반전 동안 주로 오른쪽에 밀집하면서 반대편 박스 외곽 지역을 타격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그린우드, 제임스, 완비사카, 브루노에 더하여 전진한 상황에선 맥토미니까지 가담하며 우측에 밀집을 유도하였고 반대편의 슈와 래시포드를 외곽 지역에 포진시키면서 상대 오른쪽 윙백, 쿠팔과 2대1 상황이 형성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한 번에 반대편 하프 스페이스로 넘어간 공은 상대에게 위협적이라는 인식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방식이었죠. 이러한 좌우전환 축구가 가진 또 하나의 이점은 웨스트햄의 주 공격 루틴 왼쪽의 선수들을 수비적으로 내려앉도록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유나이티드의 입장에선 오른쪽에 많은 선수를 밀집시켰기에 상대는 수적 우위를 위해서 공격 상황에 주로 전진하는 왼쪽의 선수들을 많이 내려앉힌 상태로 경기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반대편 전환 시에 2대1 상황을 커버하기 위해 라이트 윙어, 보온까지 내려앉게 되면서 웨스트햄은 안토니오 혼자 전방에 외롭게 남게 되었죠.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유나이티드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웨스트햄의 약점을 파고들었음에도 결정력의 문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득점에 실패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경기를 지배하며 유나이티드가 공격 대응을 전개한 상황에서 웨스트햄은 역습 찬스에 대하여 단 하나의 선택지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인이 전진한 위치에 있었다면 역습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었겠지만 보인이 내려앉은 상황이었기에 안토니오에게 전개되는 롱패스 옵션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죠. 유나이티드는 여기에 대해서
센터백들이 적극적으로 안토니오에게 붙어서 볼 소유를 방해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경합에서 승리한다면 여기서 웨스트햄의 역습은 끝나는 것이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전진을 지연하면서 수비 복귀 시간을 벌 수 있었죠. 결국 웨스트햄은 전반전 동안 거의 유나이티드를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기에 결과적으로 전환점을 가져온 쪽은 웨스트햄의 도슨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앞서 언급했듯 일정과 부상 문제로 인해서 웨스트햄에 비해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상황은 점점 웨스트햄에게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웨스트햄의 두 줄 수비를 공략하는데 실패한 시점에서 세트피스에서의 도슨의 실책이 웨스트햄의 경기 플랜을 망친 형태로 작용했습니다. 후반까지 잠그다가 막판에 승부수를 두겠다는 모에스의 전략이 후반 초반 이른 선제 실점으로 더 이상 내려앉아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경기가 흘러가자 무용지물이 된 것이었죠. 그래서 모에스 감독은 실점 후 얼마 지나지 않은 62분에 경기에서 거의 보이지 않던 노블과 벤 존슨 카드를 꺼내고 공격진을 보강하면서 적극적으로 경기 플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수책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위치로 돌아갔고 좌우 밸런스도 원래대로 재구성되었죠. 공격진은 많은 숫자가 가담하고 전반적으로 공세적인 압박에 들어가면서 오히려 훨씬 나은 경기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이 전술로 전반전에 임했더라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나이티드를 당황시키기에 충분했죠. 반면에 소샤르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교체 카드를 전혀 활용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교체 전술에 대한 비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기의 소샤르의 선택은 분명 납득이 가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요. 우선 웨스트햄의 경기 접근이 공격적으로 바뀐 상황에서 유나이티드가 분명 유리한 역습 찬스를 잡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그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점이 그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승부를 굳힐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랬다면 교체를 단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겠지만 유나이티드는 득점에 실패했고 결국 소샤르는 안정을 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나이티드가 이번 시즌 교체 후 수비 집중력 저하 문제로 인해 막판 실점이 워낙 많았다는 점이 작용하는 문제였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나이티드는 경기 시간 76분이 넘어가는 막판에 이르러 상대에게 내어주는 슈팅의 개수가 급등하는 전술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분명 여기에는 체력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교체 선수들이 투입되어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정리가 잘 안되는 것 역시 여기에 분명 기여하는 부분이 있겠죠. 안 그래도 웨스트햄이 후반전 급격한 전술 변환을 통해 유나이티드의 수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교체 카드 활용은 수비 안정성을 더 저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여지가 컸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경기 후 소샤르 감독이 컨퍼런스에서 언급했듯 부상자 중 다수 주전급 자원들이 주중 밀란전 복귀가 예정돼 있다는 것인데요. 데야가 자가 격리를 마치고 복귀가 가능하며 마샬 역시 복귀가 유력합니다. 카바니와 반더백, 포그바 역시 긍정적이죠. 이런 재반 상황을 고려할 때 소샤르 감독은 A매치 주간에 앞선 두 경기에 대하여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경기에서 분명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공격진은 충분히 날카롭지 못했고 기회를 허비하며 결과적으로 교체 전술에까지 부담을 안기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과정보단 결과가 중요한 시기에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 보다 중요한 화두이고 어쨌건 모에스의 소극적 경기 플랜으로 인해 어쨌거나 승리를 거두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경기였고 더 잘했어야 한다는 점엔 동의하지만 이 힘든 상황에서 결과를 낼 시점에 왜 이런 방식으로 못했냐고 비판을 보내기 힘든 상황이죠. 이제 A매치 주간 전까지 밀란전과 레스터전이 남아있습니다. 두 경기 모두 각 대회에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냐 못하냐를 결정할 중요한 경기들이죠. 이번 경기에서의 승리를 발판 삼아서 해당 경기들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를 거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